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한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법인이 왜 필요한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 오늘은 얘기를 해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사례로 법인이 왜 유리한지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께서 실제로 법인 설립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절세를 했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소득을 배분해서 소득세를 낮췄습니다. 개인이 이제 할 때보다 법인으로 했을 때 소득세를 낮춘 거를 어떻게 낮췄는지를 실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법인은 당연히 이제 주주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 배분을 했을 때 자녀나 이제 그 가족분들에게 그 증여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부딪힐 문제가 바로 어떻게 주주 배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지를 실사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례를 통해서 법인이 유리한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소득세가 낮아진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현재 영등포 여의도 쪽에 이제 거주하시고 직장도 그쪽에 계시는 그 실제 사례자입니다. 연봉은 외국계 직장인이시고 연봉은 2억 정도 되시는 분이고요. 주택 제외하고 예금 자산은 5억 원 정도로 지금 투자 방안을 찾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하셨던 거는 아파트는 투자를 불가능하다고 본인도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이제 현재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워낙 차익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로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5억 원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단지내 상가에 투자하신 분이고요. 상가 분양가는 8억짜리 상가를 사고 월세는 1억에 300에 슈퍼마켓으로 단지내 상가에 맞추는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억의 현금이니까 당연히 대출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1억에 300이니까 2억 정도 대출을 받았고요. 2.4% 금리로 월 40만원의 이자 비용이 지출되는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법인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하게 되면 본인 연봉이 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같이 해보니까 소득세 예상액이 이 월 300만원 받는데 그 중에 40만원 나가고 260만원의 소득이잖아요. 월 260만원의 소득인데 연에 이분이 내는 소득세가 만약에 개인으로 하게 되면 1080만원 정도가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 경비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월 260만원이면은 연에 뭐 그래봐야 3천만원 조금 넘는 소득인데 그 중에 1080만원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아무래도 아쉽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상가 투자의 의미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저희가 법인으로 안내를 해서 좀 롱텀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왜 법인 유지는 설명을 하고 실제 법인을 투자했는데요. 먼저 소득세 측면에서 어떻게 이익이 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소득을 사모님으로, 그러니까 주부를 대표이사로 설정을 하고 대표이사 급여 책정을 월 15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260만원에, 그러니까 300만원의 월세 중에서 40만원 이자 비용을 빼고 이제 거기에서 비용 처리를 또 해야 법인세도 낮출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주부였던 이제 사모님을 대표이사로 설정을 하면서 급여 책정을 150만원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모님께서 법인 대표로서 임대 관리 같은 걸 실제 하고 향후에 물건을 늘리거나 할 때도 실제로 현장에만 가실 분은 사모님 직접 하시기로 하셔서 급여 책정 15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쓰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법인 사업용으로 렌트카를 하나, 정말 렌트카 비용으로 나가는 거, 대출 이자 비용까지 해서 월 100만원의 또 비용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던 이제 하나가 비용이 늘어난 게 바로 이제 사대보험료입니다. 어쨌든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급여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4대 보험이 발생을 하겠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뭐 이런 4대 보험료 플러스 세무비용이 월 30만원 나가는 걸로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만원 남는 거를 법인 이익으로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50만원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발생하죠. 그게 130만원.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플러스 세무비용이 연 기준입니다. 아까 150만원 월 급여에 대해서 연 소득세가 130만원이 발생을 하고요. 4대 보험료 플러스 세무비용이 월 30만원이니까 360만원의 총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월 20만원에 대한 법인 이익이 연에 10% 법인세 하면 24만원의 법인세가 발생을 하니까 연 법인 비용이 총 514만원. 그런데 만약에 개인으로 했을 때는 1,000만원이 넘는 1,080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발생할 걸 법인으로 해서 514만원으로 비용으로 반 정도로 줄이게 됐죠. 그래서 소득세 절감 효과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대표이사 급여와 그 다음에 우리 주주들, 우리 직원들이 해서 비용 처리를 갖다가 좀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연도에는 내가 법인 이익을 좀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급여를 좀 줄여서 법인 이익을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탄력적이고 비용도 내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득세에 대한 절세 부분이 큰데요. 비용 부분에 이익이 있는 건 알았는데 증여에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리한가요? 일단 증여에서는 요즘에 그 좀 고액 재산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연봉 1억 되는 분들이 현금으로 뭐 한 2, 3억씩 보유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녀분들이 이제 특히 자녀분들이 나중에 컸을 때 재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증여 한도가 2천만원, 그리고 성년 자녀들 같은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증여를 해서 최근에 보면은 뭐 주식을 투자해서 차익을 크게 본다 뭐 이런 거 많이 알아보는 기사들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건 리스크도 크고 그 다음에 또 빠질 때는 또 무섭게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동산 쪽으로 알아보는데 이제 주택으로 하자니 너무 금액이 크고 한데, 법인으로는 증여 한도에 맞춰가지고 증여를 해서 법인으로 부동산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분도 그 5억의 자금을 어떻게 배분을 했냐면, 아들 한 분, 따님 한 분, 두 분의 성년 대학생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의 자녀들한테 5천만원씩 증여 한도까지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5억 중에 아들 5천만원, 딸 5천만원, 지분이 10%씩, 그 다음에 본인이 2억 원,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부인분한테도 대표이사한테 2억 증여를 해서 40%, 40%, 10%, 10%의 주주 명부를 작성을 하고 지분을 나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만약 여기에서 이 법인에서 이익을 발생을 시켜서 상가에서 만약에 양도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만 10년 가지고 있다가 뭐 예를 들면은 8억짜리를 12억에 팔았다. 그럼 4억 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녀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증여 한도가 늘어나거나 할 때 또 자녀들이 용돈을 모아서 뭐 출자 증자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같이 가는 방식이 되니까 증여세 절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부분에 이익되는 포인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 실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의 유용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연봉이 좀 높다고 생각되신다, 30% 이상의 세율 구간에 들어가신다 한다면은 법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